우리는 보면 건강이라는 표준 자체도 많이 좀 왜곡된 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 튼튼하면 건강하다 그래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린 아이들 우유 많이 먹여 가지고 그 대회하는 거 있었죠. 우량화 선발. 우량화 선발은 어때요? 다 통통해야 우량화 선발이 돼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건데 그때는 그것이 건강한 걸로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 때가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조금 더 밝아진 겁니다. 지금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알게 됐어요. 체지방이 많으면 건강하지 못하다.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중성지방이 많으면 건강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봐요. 여기 보면 55%가 뭐예요?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예. 그 다음에 수소, 요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소, 수소, 산소.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곡식을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네랄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렇게 첨가돼 가지고 합성되면 단백질로 변합니다. 인체는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요 조직들이 잘못돼 가지고 환자가 되든지 건강한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질병으로만 갑니다. 이런 분은 식사 양을 오히려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식생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인체 생리인데 간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내 몸에 그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방법, 이게 그 사람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간만 건강하다면 우리는 인체에 질병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염 아시죠? 위염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염 아무도 없습니까? 위염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대부분 손은 안 드셨지만 여기 80%는 위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염은요 절대로 일주일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위염 완치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다시는 위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염은 놔두면 반드시 위암으로 갑니다. 위염이 없으면 위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염이 있는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당신 간은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간이 건강하면 절대로 위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식, 간식, 이건 또 질병으로 넘어가는데 과식하면요. 과식하면 이 과식이 어떻게 하면 과식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 한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음식은 좀 모자라는 듯이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먹습니까? 공깃밥 2그릇 반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공깃밥 1그릇만 먹으면 과식이 되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왜 한 사람은 공깃밥 2그릇 반을 먹어도 충분하고 그게 모자란 듯이 되고
한 사람은 공깃밥 한 그릇만 먹으면 과식이 될까요? 이걸 알아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천천히 오래 씹는다. 또 다른 분요. 바로 간 기능을 얘기합니다. 간이 좋은 사람은 밥을 3그릇 먹어도 충분히 소화해내고 썩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꺼럭꺼럭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건 과식이에요. 예, 본인이 이제 음식을 먹어보면 알겠죠? 예, 압니다. 자기 간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밥 먹고 나서요, 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못 견뎌요. 뭘 먹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은 아주 심한 위험 환자입니다. 예, 이걸 몰라요. 예. 식사하고 나서 3시간 후에는 절대로 배가 고파서는 안 돼요. 그때는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5시간 이후라야 배고픈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속이 쓰린 배고픈 증세는 반드시 위험입니다. 예, 배가 고파면 약간 힘이 없고 약간 허전하다 할 정도, 이게 배고픈 증세예요. 근데 배가 아프다, 이건 위험입니다. 예, 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했지만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12장을 통과해서 내려갔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때는 위산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예, 그땐 위속은 텅 비어서 위는 쉬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산이 나왔어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이 하나도 없을 때 산도가 2.0 또는 2.5 되는 강력한 산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위벽 상처에 가서 자극을 하겠죠. 그게 쓰리한 겁니다. 그게 쓰리한 걸 느끼고는 본인이 그걸 가지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때 빵이나 우유나 무슨 음식을 딱 먹으면 속쓰림이 하나도 싹 없어져요. 그래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왜 없어지느냐 하면 위산이 그 빵이나 그 음식으로부터 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벽, 위벽을 핥힐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이 쓰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니까 배가 고프지 않다가 아니란 얘기죠. 예, 위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아기들 위험을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좀 전에 말한 위험은 뭔가 하면, 그런 위험을 여러분 아시죠? 이름. 그런 위험의 이름. 위산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산과다. 위산이 많이 나온대요.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적당하게 나와야 돼요? 적당하게 나오려면 얼마나만 하면 돼요? 2컵 3분의 1쯤 나오면 돼요? 얼마만큼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고 얼마만큼 나오면 너무 적게 나오는 겁니까? 소화시킬 만큼요? 아무리 내 뱃속에 대고 명령을 해도 절대로 그걸 그렇게 맞춰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위산과다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인체는요, 위산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왜요? 소화가 잘 되니까요. 위산이 적은 게 문제지 많은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위산 과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위산 과다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 속에 있던 음식물이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때는 위산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돼요. 그죠? 그때 위산이 나온 게 문제란 말이죠. 그죠? 위산이 철이 없어요. 딱 제때에 딱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을 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다시
위산과다라는 이름을 병명 그대로 정확하게 딱 고치면 병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위산 아무 때나 나오는 병. 그게 딱 맞는 제병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런 병명 들어보셨습니까? 그 병명 없어요. 그러나 그 병의 진가는요 그렇습니다. 위산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절대로 간식을 주면 안 됩니다. 예, 간식은 사과 한 쪽도 해롭습니다. 사과 한 쪽도 결코 몸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간식을 해주면 식사 때 맛이 없어 잘 안 먹어요. 식사 때 적게 먹고 나면 어때요? 다음 빨리 배가 고프겠죠? 그럼 또 뭐 먹어야 되겠죠? 결국 위산과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질병 만드는 방법이 바로 간식 주는 방법이에요. 예, 지금 저도 우리 손자가 유치원에 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가면 간식을 또 준비해 가지고 주네요. 과자 주고 주죠. 이 아이가 아주 건강했어요. 예, 임신했을 때 녹즙을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아주 건강해요. 유치원에 가더니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멀쩡했는데 과자 주고 그 다음에 뭐 주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어릴 때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만약에 한 10살까지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 일평생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환자를 다 만들어냅니다. 예. 위염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위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간이 나빠져야 위염이 생긴 겁니다. 예. 아기가 위염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아기가 간이 좋아요, 나빠요?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좀 전에 도표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사가 떨어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신체가 약화되기 시작해요. 예. 요새 젊은이들 보면 키가 크고 덩치는 좋은데 힘이 없어요. 예. 엎어지면 웬만하면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요. 뼈가 부러졌다 그래요. 아주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식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식, 간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열을 가한 음식물 때문에 숙변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숙변 제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장 해보신 분.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우리가 삶은 음식을 먹고 10년만 되면 숙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40년, 50년 동안 관장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장 속에는 썩은 게 아주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 혈압을 좀 재보셨어요? 예. 각자 자기 혈압 압니까? 예. 예. 그 혈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병원에 재면 혈압은 정상이에요. 위염이 있는데 혈압은 정상이에요. 위염이 있으려면 뭐가 나빠져야 위염이 온다고요? 분명히 간이 나빠져야 돼요. 간이 나쁘면 피는 잘 못 만들어요. 피를 잘 못 만들면 피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요. 모자라면 저혈압 돼야 되겠죠? 근데 저혈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재면 정상 혈압 나와요. 그게 전부 가짜 혈압입니다. 당장 거울 앞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보면 예, 옛날하고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예, 건강하게 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차이가 나타났다면 이건 반드시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열을 가한 음식물로 들어간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이 그리고 전분 그리고 탄수화물이 소화 덜 된 것이 장 속에 끼어서 숙변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독은요 염기성 독이라 해가지고 염기성 독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양잿물 여러분 아세요? 예. 양잿물이 독해요? 독하죠? 네. 여러분 장 속에서 만들어진 염기성 독 이게 양잿물이에요. 그게 조금씩 작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살 수 있지. 많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다 녹았겠죠. 간도 다 녹았겠죠. 그것이 조금씩 만들어져서 여러분 간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죽이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숙변에서 만들어지는 독은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 독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독을 만약에 발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화불량이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과식하면 소화불량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이렇게 굽어 나누니까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빨리 먹어야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집어가지고 씹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게 소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소화 안 됩니다. 위에는 이빨도 없습니다. 고기가 들어가면 고기 겉에 소화 효소가 묻었다가 겉만 살짝 소화가 되는 듯 하다가 그냥 통과합니다. 예, 그냥 장만 괴롭히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 먹을 바에는 차라리 굶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이 소화불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식사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현재 내 간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게 본인이 알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 만약에 수치로 따져서 나는 간의 상태가 50밖에 안 된다 하면 그에 알맞는 식사만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10만 더 추가하면 바로 과식이 됩니다. 예, 이 지금 그 간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작 습관이에요. 얼마나 잘 씹느냐. 예, 저는 그 전에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럴 때는요,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 농촌에 가면 밥그릇이 크죠? 큰 데다가 위에 올라온 게 밑에 거보다 더 많아요. 그죠? 예,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또 국을 한 그릇 해야 돼요. 그거 합치면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걸 다 먹었는데 요즘은 우리 손자보다 양을 작게 먹어요. 그런데 체중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은요, 제 소화 효율이 높아진 겁니다. 예. 소화 효율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뭡니까? 저질 음식이.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육식, 미식, 이게 저질 음식이에요. 예. 진짜 고급 음식은요, 과일과 채소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가 고급 음식입니다. 예. 이거는 육식 이런 건 저질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옆에 이건 뭐예요? 과산화지질, 콜레스테롤. 이건 아주 심각한 독입니다. 과산화지질 속에 들어있는 독은 아주 심각한 독인데 이 독은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의 세포가 어떤 세포든지 간에 혈액세포, 혈관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뇌세포 모든 세포를 여기에 과산화지질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 바로 유리기는 다 파괴합니다. 즉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산화지질은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예. 과산화지질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과산화지질 맛이 고소한 맛입니다. 예. 참기름이 고소해요? 참기름 고소합니까? 왜 고소해요?
더 고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탈만큼 아주 몇 볶으면 훨씬 더 고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과산화지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산화지질 맛이 고소한 것입니다. 식용유도 식용유로 이게 기름을 짜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볶아서 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화공약품이 좀 첨가됐을까요? 예,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걸거적거릴 거 없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참깨를 그냥 생깨를 그냥 짜세요. 그냥 생깨를 그냥 짜면 양은 좀 적지만 그 속의 기름은 확실합니다. 불포화 지방산 100%. 예? 생거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러지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알러지 있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알러지 걱정돼요? 예, 우리 아이도 걱정돼요? 알러지는요, 알러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꽃가루에, 어떤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에 가까이 되면 플라스틱에 알러지가 있어요. 네, 페인트에 알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이게 그거 공기가 날라오면 그게 또 알러지가 나타나요. 이것은 그게 내가 특수한 그 항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 그리고 이런데 그것이 약간의 독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알러지라는 것은 내 몸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독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빨리 도망가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알러지 반응이에요. 예. 꽃가루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기침이 나죠? 기침이 나면 어때요? 그게 재미있게 거기 계속 오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서 빨리 36개 도망을 가야 돼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그래요. 이유는 나는 그 꽃가루를 이게 마시면 이게 폐로 들어가면 꽃가루가 갖고 있는 작은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멀쩡한 사람은 어때요? 그 꽃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숨 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꽃가루에 있었습니까? 나한테 있었습니까? 예, 내가 저항력이 떨어진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항력만 올려주면 알러지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저항력 올리는데 저항력 올려주면 좋겠죠? 저항력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3년 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현대의학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연치료로는요, 일주일만 하면 저항력 좋아집니다.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저항력이 왜 나빠지는지는 원인을 알고 원인을 해결하면 저항력은 즉시 좋아집니다. 저항력이 나빠지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독입니다. 지금 여기서 독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이게 대한 독, 또 하나는 칼슘 결핍. 이 두 가지가 저항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저항력을 올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칼슘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요 독을 안 생기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독을 해독합니다. 그러면 즉시 좋아지는데 요거 해결하는 날짜가 일주일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어때요? 저항력 좋아지면 질병 갖고 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 두 가지 해결해서 그 두 가지로 못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관절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관절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요거 해결하면 즉시 해결합니다. 예.
단지 거기에다가 몇 가지 방법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관절염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네. 관절염 해결하는 방법, 칼슘 공급이에요. 첫 번째 칼슘 공급인데, 이 칼슘 공급은 당근, 민들레, 케일. 숫자는 8, 2, 6입니다. 이 즙을 마시면 당근에는 카로틴이 있어서 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당근에는 칼슘이 많아가지고 칼슘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민들레는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이 있어가지고 그 마그네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예. 그 다음에 케일에는 칼슘이 대량으로 많습니다. 칼슘은 3가지 다 있고 마그네슘은 민들레 1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합쳐지면 바로 우리 뼈, 관절, 인대, 심장 판막,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뼈주사 맞아봤어요? 뼈주사 맞아보신 분? 관절염에 절대로 뼈주사 맞으면 안 돼요. 예, 관절염 있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런 거 맞게 되는데 그건 심각해요. 예, 스테로이드는 죽기 직전에만 맞으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남용하고 있어요. 이건 큰일 나요. 예,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간 모두 다 작살내고 관절 전부 다 작살내고 그냥 막 인체로 다 그냥 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사라고 맞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우선 통증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통증만 없어지면 병 난 줄로 생각해요. 통증 없애려고 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진통제가 제일 좋잖아요. 진통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몸은요 진통제하고 싸웁니다. 내 몸에 통증이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당뇨 말기 돼 가지고 예, 합병증으로 신경세포가 죽으면요 통증이 없습니다. 예. 나병 환자도 그래요. 밖에 갔다 들어왔는데 양말을 벗었는데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디비 보니까 양말 속에 발가락이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도 통증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통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든지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이 치료하려고 한 첫 번째 수단이 통증입니다.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조용히 가서 불 끄고 옵니까? 어떻게 해요? 불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왜 난리 치고 갑니까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불 끌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웃집엔 빨리 도망가고 그 옆에 물이 있으면 물 준비하고, 그죠? 불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체도 똑같아요. 어떤 인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그 자리에 나타나 가지고 인체에 있는 모든 백혈구들이 그걸로 몰립니다. 칼에 싹 비기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빨간 피가 먼저 나오던가요? 흰 피가 먼저 나와요. 흰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붉은 피가 나와요. 왜 흰 피가 먼저 나와요? 치료하려고. 백혈구가 나와서 거리로 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균이 들어와서 혈관을 타면 폐혈증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나와서 포진을 합니다. 백혈구가 여기 나올 때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게 신경이 건드려져 가지고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백혈구가 거기 몰린 겁니다. 예. 만약에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몸이? 예? 예, 백혈구를 여기에 모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증을 없앤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치료하는 방법을 방해한단 말이죠. 통증 치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통증 치료. 통증 치료하면 안 돼요. 통증이 있었는데 그 근원을 제거했더니 통증이 없어졌다.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원을 제거했더니 통증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이 완치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완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병은 더 심해진 겁니다. 통증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두통이 있으면 두통 없애기 위해서 당장 가서 약을 사 먹어요? 두통약 있죠? 개보린? 그 뭐죠 그거? 그거 먹으면 두통이 없어져요. 산뜻하게 좋아져요. 그럼 두통이 다 나은 거예요? 두통이 올 때는 반드시 뇌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언제든지 두통이 올 때는 혈액순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안 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가 오염됐을 경우, 하나는 피가 모자랄 경우. 예. 그러면 두통이 와요. 그럼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피를 빨리 생산해가 보내든가, 그죠? 해독을 해주든가. 그래가지고 두통이 없어져야지. 통증을 없애가 두통을 없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몸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어서. 우리는요, 이렇게 흔히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예. 사슴은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죠. 고양이도 안 해요. 고양이 배탈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절대로 안 먹어요. 양지 쪽에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예. 배에 햇빛을 떼고 가만히 앉았어요. 그 배가 따시지면, 따뜻해지면 어때요? 바이러스가 맥을 못 치거든요. 바이러스가 주저물고 앉아요. 다 나면 와서 먹어요. 사람은 그것도 할 줄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양이만도 못해요. 예.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상식이에요. 제가 이 얘기한 것 중에 대단한 의학 상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그마한 상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간암도 만들어내고 위암도 만들어내고 뇌암도 만들어내고. 이 사진 속에 잘못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숨은 그림 찾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지금 커튼도 잔뜩 쳐놓고 저 안에는요, 방 안에 껌껌하게 해놓고 불 켜놓고 있을 거예요. 예, 저렇게 되면 비타민 D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외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 안에 곰팡이가 피고, 검은 곰팡이, 이거 아프라톡신이죠. 이건 바람인자예요, 바람인자. 예, 그래서 방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햇빛이 쫙 들어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예, 엘렌 G 화이트슨 책 속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가구나 이 옷들이 색깔이 발해지는 것보다는 우리 애기 볼이 빨개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햇빛이 쫙 들어와야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어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동양 철학에 그런 거 있죠? 집을 어떤 위치에 지어야 돼요? 남향에. 반드시 남향에 지어야 되는데 가릴 것이 있어요. 집 뒤쪽은 산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예. 뒤쪽엔 산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산은요? 적당하게요?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낮고 길어요. 우백호는 오른쪽은요? 높고 짧아요. 이러한 위치에 집을 지으면 가장 적당한 집, 좋은 집.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햇빛이 잘 들고 여기는 그 썩은 물질들이 없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집이 아무리 고급 집이 있어도 음지에는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집에 어느 한 구석에
물이 새가지고 벽지 속에 검은 곰팡이가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가족이 감기를 자주 앓게 될 겁니다. 예, 여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가열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을 가열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 시간을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열혈간 음식물과 순환계 질병. 음식물에 열을 가하면 순환계 질병이 걸린대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속에 가열되지 않은 음식이 그 전체에 몇 %나 있을까요? 무게로 달아서. 우리가 오늘 점심 식사했을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가열되지 않은 생 음식이 그 무게로 달아서 물 빼고 얼마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5%요? 2%요? 10% 만약에 먹었다면 이분은 생채소를 대단히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거의 밥상이 그냥 채소로 시퍼렇게 있는 사람이 10% 먹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거의 대부분 5% 미만, 95% 이상을 삶은 곡식과 채소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좋아요? 신선해 보이죠? 이건요? 맛있어 보여요? 예, 여기 번쩍번쩍한 거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참기름까지 들어갔어요. 아주 고소하고 침이 꿀꺽 넘어가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먹은 식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이해하려고 하면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뭔가 하면 연소 반응.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예, 연소 반응. 지금 여기는요, 이 아궁이에 나무를 떼고 있어요. 나무를 태우고 있어요. 나무를 태운다는 얘기는 나무 속에 뭐가 타는 거예요? 예, 탄소가 타는 거예요. 탄소를 가열을 하면 뭐가 돼요?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예,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 뭡니까? 시멘트 제조하는 방법. 여러분 시멘트 뭐에 사용해요?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콘크리트 만들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만드는 방법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산에서 캐낸 석회석이에요. 하얀 돌. 예, CaCO3인데 이게 석회석이에요. 화학명으로는 탄산칼슘. 이것을 1200도씨로 가열해요. 그러면 여기서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CaO, 바로 생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석회가 산화칼슘인데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멘트 가루. 예,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요. 예, 이 시멘트 가루에 물 부어가지고 말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 되죠? 예, 콘크리트 됩니다. 예, 건축물 만드는데 사용되집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시금치를, 아주 신선한 시금치를 먹어요. 우리가 시금치 왜 먹어요? 시금치 속에 뭐가 많아서 먹어요?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좋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산이라 하는 옥살산도 있어요. 예, 이게 가열되면 이렇게 돼요. 가열되면 이렇게 북죽지요, 그죠? 예. 이게 살짝 데치면 영양이 파괴되지 않아요?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알려면은 살짝 데쳐가 뒷밭에 가다 묻어놔 보면 살아나면 괜찮고 죽으면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이게 예, 가열해요. 가열하면 산소와 결합합니까? 예,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생석회가 돼요. 시금치를 가열하면 그 속에 있는 칼슘이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생석회가 됩니다. 예. 이게 생석회를 물부가 말리면 뭐가 된다고요? 콘크리트. 예. 시금치를 삶아 먹는 방법은 콘크리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요거는 영양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잘 돼요.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100% 흡수됩니다. 흡수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어떻게 돼요? 생석회가 혈관 내에 콘크리트 만듭니다. 이게 동맥경화증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심장 관상 동맥경화증. 이게 심장 안에 판막에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혈압을 잴 때 그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재죠. 예.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차이가 여러분 심장 판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가서 그 혈압을 재보세요. 재봐 가지고 높은 혈압하고 낮은 혈압 차이가 35 이상 나면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35가 정상인데 40 정도 되면 뭐 그럴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50 넘어가면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60 넘어가면 심장병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심장 판막증. 어떤 사람은요 70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건널목에 빨리 건너가면 건널목 건너가서 엎어져요. 예. 심장 판막에도 똑같이 이런 돌이 쌓이는 겁니다. 예. 이 돌이 인체에 여러 군데 쌓이게 돼요. 자, 이 한번 봐요. 두 개가 시멘트 만드는 방법하고 시금치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게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예. 아주 똑같아요.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시금치를 먹거나 시멘트 가루를 먹거나 같아요, 틀려요? 그거 대답하기 싫어요? 예. 여러분 시금치 많이 삶아 가지고 많이 상에 내놨죠? 왜 상에 내놓으셨어요? 혼자 먹으려 하니까 억울한 것 같고 식구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예. 몸에 좋다고요. 예. 앞으로 삶은 시금치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그 담석증이나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이 그 시금치를 먹으라 하던가요? 먹지 말라 하던가요? 먹지 말라고 해요. 왜요? 반드시 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 되기 때문에. 생걸로 먹으면 돌 만들어졌던 걸 녹여냅니다. 예. 치료제가 되고, 생걸로 먹으면 치료제가 되고, 삶은 거 먹으면 무슨 독이 돼요, 독. 그런데 이 독이 얼마나 강력한 독인가 하면요. 얼마나 강력한 독인가 하면, 좀 전에 음식물이 썩었을 때 들어가는 독, 그게 무슨 독요? 염기성 독, 양잿물 같은 거, 염기성 독은 여러분의 간 속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해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CaO 생석회는 절대로 해독을 못 합니다. 예, 양잿물이 더 독합니까? 생석회가 더 독합니까? 예, 시금치 삶아 먹는 게 훨씬 더 독한 거예요. 여기에 가열된 채소 속에 산화된 각종 미네랄은 흡수된 후에 뭐가 된다고요? 스케일만 형성합니다. 야맹증을 치료하죠. 눈을 좋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사용되죠. 비타민 A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A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심한 간경화 환자, 아주 극심한 암 말기 환자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체예요. 프로비타민 A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간 속에서 비타민 A 필요한 양만큼 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꾸습니다.
그걸 비타민 A로 바꾸어서 먹을 이유는 도무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비타민 A로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A를 따로 공급하는데 그건 잠깐 동안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 더 많아지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예. 이게 비타민 C가 좋아요, 나빠요? 비타민 C 먹고 죽은 사람 봤습니다. 비타민 C, 인공적으로 만든 비타민 C는 결코 인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채소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인체에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잉될 만큼 먹을 재간도 없고요. 그 과잉될 만큼 먹었다면 그 사람 배 터졌을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천연이냐 인공이냐의 차이는 많습니다. 예.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 문제도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여성 호르몬. 예.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갱년기 정세가 오는데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그만 갱년기 정세가 싹 사라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후에 됐더니 뭐가 생겨요? 유방암이 생기고 생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성 호르몬은 반드시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성 호르몬도 과잉되면 나쁘다.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과잉되면 나빠요?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습니까?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습니까?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죠. 근데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 생긴대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유방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예.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유방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성분이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굵어지고 목소리가 남자 음성처럼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 호르몬이 비교적 적어서 떨어져서 그래요. 왜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구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약화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시금치 삶아 먹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시금치 삶아 먹어서 예. 그 기관에 난소라든지 이 기관에 들어가는 모세혈관이 콘크리트로 막히면 난소혈관이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하죠. 머리만 돌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돌이 됩니다. 모든 게 돌이 됩니다. 예. 남성들이 허리 걸리는 전립선 연도 똑같습니다. 전립선도 이게 쌓여서 그렇습니다. 석회가 쌓여서 전립선 됩니다. 예. 석회만 해결하면 병 많이 고치겠습니까? 예. 이 석회가 쌓이는 데 한번 보세요. 이 혈관 한번 보세요. 이 혈관에 보면 요 조금 쌓였어요. 그죠? 조금 쌓였어요. 여기는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습니다. 안에 구멍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열렸어요. 그죠? 다 쌓였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기 혈전이 꽉 막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 돼가지고 쓰러질 겁니다. 예. 이게 심장병이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장병이 뭐 어째서 만들어졌다고요? 시금치 삶아 먹어서 심장병이 된 거 아니에요? 아, 그 간단한 걸 얼른 대답을 못해요? 예, 보세요. 예, 요게 심장이에요. 요게 굵은 혈관이 심장 관상 동맥입니다. 요게 가지 부분에 와서 어때요? 이렇게 쌓였어요. 돌이 이렇게 쌓였으니 피가 안 가겠죠? 당연히. 예. 많은 해가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돌이 쌓입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예. 시금치 한 끼 삶아 먹어가지고 혈관 다 막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매 끼 조금씩 삶아 먹은 거, 이게 쌓여서 여러분 혈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거 봐요. 요게 그 석죽, 그거를 따가지고 갈아 놓으면 이래요. 요게 흰색이죠. 칼슘이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예. 이 석회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혈관 속에 석회동굴 됐습니까? 예. 이게 왜 이래 됐다고요? 시금치 성분. 이제 대답이 똑바로 나오네요. 예, 보세요. 이제 이거는 석회뿐만 아닙니다. 이 미네랄은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강, 구리, 아연, 코발트, 예, 염소, 세레늄, 크롬, 게르마늄, 모리브덴, 나트륨, 유황, 포타슘, 요오드, 바나디움, 인, 이렇게 이 모든 게 전부 예, 미네랄 성분들입니다. 이게 예, 미네랄 성분들인데, 이게 산소와 결합해서 가열되면 결합해서 산화되면 어떤 일이 보세요. 예, 칼슘이 CaO가 되고 흰색이에요. 철은 산화되면 적색입니다. 예, 마그네슘은 산화되면 예, 검정색입니다. 망강도 검정색입니다. 구리는 녹색입니다. 예, 이러한 색깔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흙을 하나쿵 가져와서 잘게 부셔서 보면 흙 색깔이 있죠. 이 미네랄들의 결합입니다. 이 색깔들의 결합이 바로 흙입니다. 흙은 전부 미네랄들입니다. 100%. 예, 미네랄 결핍증이 걸렸을 때 흙을 한우콩 가져와서 보드랍게 갈아서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이건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걸 먹을 수 있는 건 식물입니다. 이 보세요. 예, 이것이 바로 식물의 영양이에요. 예, 체내에선 스케일이 되는데, 예, 이것이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 식물의 몸을 형성하고, 그때 사람이 이걸 먹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들어가서 인체에 영향이 되고, 이것이 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합성돼 가지고 25,000가지의 효소를 생산하고, 이것이 인체 전체의 신진대사를 만들어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것, 예, 그 다음에 세포 대사를 하는 것, 세포 재생을 하는 것, 피를 만드는 것, 이 모든 대사가 전부 이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미네랄이 부족하면 요 한 미네랄 한 개가 거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를 만듭니다. 예, 미네랄 한 개가 부족하면 몇 가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300가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감아야 됩니까? 희야 됩니까? 감아야 되죠. 그럼 흰 건 왜 그래요? 머리 흰 건 왜 그래요? 멜라닌 대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멜라닌 색소를, 이 모근이 있는데, 모근 위에 보면 멜라닌 색소를 배합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멜라닌 색소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흰색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까만 색깔을 배색을 하면 머리가 까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즙을 꾸준하게 먹고 정상으로 딱 하면 흰머리가 까맣게 됩니다. 예, 전 까맣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예, 여럿 봤습니다. 대사가, 흰머리가 까맣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진대사가 드디어 되기 시작했다. 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마그네슘 한 개가 300종류의 효소를 만들어요. 예, 이렇게 미네랄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산화 미네랄이 동맥을 막으면 이런 질병들이 만들어져요.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류, 심부전, 이게 전부 혈관 막힘입니다. 예, 정맥을 막으면 하지정맥류, 식도정맥류, 뇌정맥류, 예, 치질, 이게 전부 정맥 막힘입니다. 예,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치질이 있죠. 예, 치질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질 치료는 아주 쉬워요. 절대로 수술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료하십시오. 뇌혈관 봐요. 뇌혈관을 막으면 뇌에 이러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예, 어때요? 심각해요? 예, 췌장혈관을 막으면 뭐가 된다고요? 당뇨병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 모세혈관이 고루고루 다 막히면 뭐가 되는가 하면 고혈압이 됩니다. 췌장혈관 막으면 당뇨병, 고루고루 많이 막으면 고혈압, 심장 막으면 심장병, 뇌를 막으면 뇌의 여러 가지 질병. 이게 전부 혈관 막힘이에요. 혈관 막힘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시금치 삶아 먹었어요. 산나물까지 또 갖다가, 예, 거기다 참기름까지 발라놨으니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히겠습니까? 예,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혈관 막는데 아주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이게 전부 혈관 막힘이었습니다. 예, 이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우리가 볼 게 많아요. 버뜩버뜩 지나가 봐요. 이 심장에, 이런 부분에 전부 혈관이 다 막았어요. 이건 심장 판막증이에요. 이거 봐요. 심장 안에 판막에, 이게 전부 돌입니다, 돌. 예. 이거 봐요. 심장 판막에 전부 돌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 판막증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시금치를 오랫동안 삶아 먹은 사람, 특히 많이 먹은 사람, 산나물을 많이 먹었거나 곰국을 많이 먹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심장 판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혈압을 잴 때 어떤 걸 알아보라고요?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의 차이를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예,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다 알려고 그러면 이게 오늘 밤샘이 할 거고, 예, 이건 뭐예요? 하지정맥류 보여주려고 지금. 예, 이거 하지정맥류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예, 이거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예. 예, 이거 쭉 넘어가서 우선 구경만 해봐요. 예, 치질도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치질 보세요. 대단하죠? 예, 뇌혈관 보세요. 뇌혈관이 저렇게 복잡한데 저거를 갖다가, 예, 시금치 삶아 먹어서 막아놨으면 저거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불치병입니다. 예,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어때요? 걸음걸이가 어때요? 정상이에요? 아무래도 뭐가 좀 불안하죠, 그죠? 이유가 뭔가 하면 소뇌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소뇌가 왜 작아질까요? 소뇌로 들어간 혈관에 막혀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작아지죠. 예. 그게 행동이 부자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혈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혈관을 너무 간과했어요. 예. 이 신경도 전부, 예, 마찬가지예요. 예, 뇌혈관 막힌 거 보세요. 예. 옛날보다도 지금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뇌혈관이 어느 정도 막힌지 자신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전화번호를 외워보면 알겠죠? 예. 예, 당뇨병, 예, 예. 이 보세요. 췌장 안에 있는 란겔란스 섬에 이만큼 세포가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걸 다 지금 보여줄 수가 없고, 관절 문제까지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다시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만 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맥힌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예.
이 심장 관상동맥은 굵은 데는 이제 요새 의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스텐트를 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웠어요. 예, 이번에 엊그제 만난 사람인데 예, 심장에 3군데나 스텐트를 박았어요. 예, 3번 수술했어요. 근데도 일을 못하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예, 제가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열흘 동안 하는데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다 완치가 돼가 지금 일하러 다닙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일하러 다닙니다. 심장병이 이렇게 고치기 쉬워요. 만약에 그분 스텐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했으면 죽은 게 아니라 안 했으면 훨씬 좋았죠. 안 한 상태에서 완치가 됐을 겁니다. 예, 심장병 고치기가 이렇게 쉬워요. 예, 이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석회를 녹여내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석회만 녹여내면. 예, 제가 간질 환자도 여러 명 완치를 했어요. 간질 환자 아시죠? 간질. 예, 천병이라는 거 있죠? 또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요, 이 하늘은 이미 우리한테 이건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입 맞추고 싫어하는 거 있죠? 첫 번째, 쓴맛 싫어하고, 쓴맛은 간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싫어해요? 비린 맛 싫어해요. 비린 맛은 관절을 좋게 하는데 획기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신맛을 싫어해요. 신맛, 이게 바로 이 석회를 녹여내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약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석회가 혈관에 쌓였는데 이 혈관에 쌓인 석회, 그 다음에 신장 결석, 담낭 결석, 이거하고 성분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게 여러분 치석이에요, 치석. 이빨이 오래 안 닦으면 안쪽에 누르게 끼인 거 있죠? 그거 쇠조각 띄면 뚝 떨어져요. 네, 그 색깔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공중변소에 가서 오래 청소 안 하면 누렇게 끼는 거 있죠? 이게 똑같아요. 성분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을까요? 다 먹어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중변소에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시죠? 약방에서 염산 사다가 거기다 딱 뿌려놔 놓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가서 한 30분 후에 가서 되죠. 빗자루 썰면 하얗게 싹 떨어져요. 그죠? 예. 이제 좋은 약 알았습니까? 오늘 가실 때 염산을 한 병씩 사가지고 가셔서 예, 이불 깔아놓고 한 병씩 마시면 예, 그거 혈관 녹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겠죠. 그건 먹으면 안 되고 그거보다도 훨씬 강하고 그 염산이 녹일 수 없는 것까지 녹이는 것 성분, 이게 신맛 속에 있어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레몬산, 포도산 하고 이 산의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데 이게 채소와 과일 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신맛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그 성분들이 각각 달라요. 예, 식초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예. 레몬을 짜가지고 레몬 접에다가 계란 껍데기나 넣어놔 보세요. 며칠 안 가면 다 녹아요. 물 돼버려요. 그만큼 아주 잘 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컵씩 아까 얘기했죠, 그죠? 멕시코 사람들은 보니까 레몬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게, 신맛이 강한 게 라임이에요, 라임. 라임을 반 쪼개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쫙 짜가지고 먹고 인상도 안 쓰더라고요. 우린 먹는 것만 봐도 입에 침이 가득인데 이게 그냥 인상도 안 써요. 하도 숙달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고도 우리보다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 신맛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계속 청소하겠죠? 간 안에 있는 혈관을 계속 청소하면 간이 좋아질까요? 네. 예, 뇌 안에 있는 혈관을 싹 청소하면 뇌가 좋아져요? 예, 그 다음에
난소 안에 있는 혈관을 청소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여성 호르몬 생성이 되겠죠. 그럼 허리가 가늘어질까요? 네. 그럼요. 예. 그게 요게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맛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맛은 다 나쁘고 싫어하는 건 다 좋아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과일 사러 가시거든. 예. 물어봐요. 과일 가게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입구에 들어가서 무기만 물어요. 입구에서부터 쭉 가면서 과일 답니까? 십니까? 물어요. 아, 우리 거 하나도 안 십니다. 답니다. 이러면 나는 안 사요. 왜냐하면 나는 신과일 찾습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지나가면요. 과일 장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단 거 좋아하더니 요새는 다 신 거 좋아한다고 농민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요새는 신 거 좋아하니까 신 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국광 다시 재배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몸에 좋은 과일을 생산해요. 모든 건 과일 익은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어도 신 거는 레몬이에요. 레몬이 제일 시죠. 예, 나는 아침에 오전에 레몬 5개 물 안 타고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올 때 내가 레몬 5개 또 먹고 와서 하루에 10개씩 계속 먹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옛날에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심장을 다 작살을 해놨어요.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 혈관을 다 베려놨어요. 그래서 레몬을 계속 먹는데 지금 1년 넘었습니다. 먹은 지가. 어떤 사람은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가 다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레몬을 위산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위산은요. 산도가 2.0이에요. 근데 레몬은 3.5입니다. 3.5. 위산에 비하면 산도가 아주 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고 위가 망가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 위염 고치는 방법은 아세요? 다 배웠어요? 꼬박꼬박 먹는 것만 얘기했습니까? 예. 위염 있으신 분은 손 안 들었지만 적기는 단디 적으십시오. 예. 위염 있으신 분은 숟가루 있죠, 숟가루. 먹는 숟가루 있어요. 숟가루를 매일 저녁에 숟가루 한 티스푼을 물 반 컵에 타서 마시고 자요. 5일만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 위염이 없습니다. 예. 위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검사할 수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내시경 하나도 안 하고 위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레몬 1개를 물 한 컵에 타서 마셔봐요. 그래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위염이 심한 건 없습니다. 예. 작은 거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만약에 한 개 타가지고 한 컵 마셨는데 속이 좀 충격이 온다. 약간 부담이 온다. 그러면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레몬 2개를 물 한 컵에 타서 마셔요. 그랬더니 약간 1개 타서 마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2개 타서 마시니까 조금 반응이 옵니다. 그건 작은 위험이 있습니다. 예. 3개를 타서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시경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감각이 온다 하면 숟가루를 마셔보세요. 만약에 5일간 숟가루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레몬즙을 마셔보면 어떨까요? 감각이 없어지면 다 나은 겁니다. 위염 치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못해가지고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위궤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 위암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자그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작을 때는요, 호미로 다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때 안 해가지고
바지로도 못 막는다고 하죠. 당뇨는요, 췌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 청소하는 거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당뇨에 좋은 것은 당근, 그 다음에 새끼 양배추, 그 다음에 새콩, 새콩. 여러분 이거 덜에 가면 콩하고 잎이 똑같은데 작은 잎 나가서 그 콩도 작은 거 달리는 게 있죠. 새콩. 예, 예.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콩 기다란 거 있죠. 기다란 거 그냥 썰어 가지고 껍데기 채 반찬에 먹는 거. 그걸 생걸로 같이 갈면 돼요. 예. 새끼 양배추는 아시죠? 예. 그걸 같이 갈아가지고 드시면 췌장의 그 랑겔한스섬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빨리 도움을 줍니다. 비율은요? 당근 8, 새끼 양배추 2, 새콩 6.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콩이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진우리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좀 다르죠. 다른 겁니까? 예, 뭐 덜에 가면요. 새콩은 풀이가 아닙니까? 풀이죠. 잡초야. 예, 잡초죠. 너무 많습니다. 셌습니다. 예, 셌습니다. 밭두개 가면 뭐 그게 걸거쳐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저쪽에 그 논산에 벌곡이라는데 지금 제가 그 요양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 힐링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당근만 가지고 가면 야채 살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거기 가니까 치기포리, 그 다음에 그 요새 한창 있는 거 그 뭐예요? 그 옥수수 대체로는 통째로 녹즙게 집어여서요. 녹즙 재료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콩, 그 다음에 그 달맞이 이거 뭐 천지죠. 두 개 가면요. 달맞이 꽃. 달맞이 꽃 그거 나무 있죠. 나무. 예, 풀 그거 그대로 그냥 통째로 잘라.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죠. 그거요. 네. 즙 만들어 보세요. 끈적해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꽃 피고 있네. 예, 예, 꽃. 관절에 최고입니다. 꽃이 좋아서 뭐. 예, 이런 게 그냥 많습니다. 예, 눈은요 비타민 A죠. 그러니까 당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근. 그리고 눈은 반드시 두 가지로 혈관을 막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시가 됐든지 건시가 됐든지 난시가 됐든지 눈에 뭐 여러 가지 피로 물질이 쌓이든지 모두가 전부 혈관 막힘인데 혈관 막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케일, 하나는 혈전. 혈전은 해독하면 해결되고 스케일은 좀 전에 얘기했죠. 예, 신맛. 이걸 먹으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안경 낀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안경 안 끼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안경 안 끼고 지금 다 합니다. 예, 눈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노인성 원시예요. 예. 근데 다 회복됐습니다. 현미 식초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식초하고는 달라요. 예. 예. 그래요. 예,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